안녕하세요, 로벤입니다. 드디어 지역농협 필기 합격자 발표가 곧 날 겁니다. 보통 필기 합격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면접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부여가 돼야 하는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이틀 뒤에 면접을 보다 보니 짧고 굵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대다 면접 형태로 보는 지역 농협입니다. 태도나 어떤 발성, 이런 점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핵심은 답변의 내용적인 측면에 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답변이 퀄리티가 좋아야만 옆에 있는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더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농협과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채용 타당성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주장 면접이라고 알고 있는 이 PT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점이 바로 PT입니다. 그래서 면접 앞쪽에 있는 이 PT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왜 지역농협을 선택을 했는지, 왜 농협인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실제 지역농협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짧은 순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호감도를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역량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우리 농협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지, 이 입사 후에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를 얼마큼 생각을 해왔는지, 이 부분이 바로 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부분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여러분들이 꼭 어필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는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가 있는지 동시에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하거나 기존 고객을 만족을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생각한 답변을 면접관에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추상적이라고 하면 나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어필을 꼭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대다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합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주장 면접에는 보통 어떤 게 나오느냐?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나는 어떤 주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행운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적인 부분만 바라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카테고리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비중이 많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농산물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친환경쌀, 푸드테크, 그리고 국산 김치, 농가와 도시의 상생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이 면접관에게 어필을 해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 농협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 지금 기출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만나게 될 고객층들 그 대다수가 고령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금융 쪽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령층들 위주로 어플리케이션 홍보나 비중이 있는 업무를 한다고 하면 대출 정도일 텐데요. 그래도 농협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금융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자산 설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각각 지원하신 그 지역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도 한번 정도는 가보셔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근무를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부분도 묻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할 수준의 그런 주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소득층, 이런 소상공인, 취약층, 어떤 식으로 이들을 도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죠. 전세 사기, 비트코인, 또 성인지 감수성, 챗 GPT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협이 어떤 식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꼭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셨을 때 행운까지 바라는 거는 좋다. 하지만 행운만 바라보고 이거 나와라 몇 가지만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부분의 주제들은
문제점들을 보통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주장 발표를 하실 때에는 지금 기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주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친환경 쌀 판촉 방안입니다. 친환경 쌀이 지금 팔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친환경 쌀이 판매되지 않으며 이런 점들을 누가 구매를 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청년농 육성 방법 이게 나왔다고 치면 왜 청년농 육성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형태로 역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 구조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활성화를 하지 않는 대상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반드시 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방안을 도출하셔야 그 짧은 3분 안에 탄탄한 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꼬리 질문은 있을 거고요. 깊이 있게 물어보기 어려운 다대다 면접점 꼭 여러분들 알고 준비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인성 면접입니다. 주장 면접도 이 영농신문들 위주로 스크랩도 하고 이슈도 알아보고 10대 농정 이슈도 생각해 보시고 일정 시간을 투자하셔서 꾸준히 하셔야 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인성적인 요소, 특히 이 역량 보유와 이런 역량을 어떤 식으로 이 농협에 와서 활용할지, 이런 부분을 또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항상 어느 조직의 면접을 보시던 간에 이력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곳이 농협이라고 하면 그 농협에서 내가 하게 될 일을 분명히 아실 것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와 이런 주요 업무 내에서 만들어낸 성과, 이런 점을 통하여 내가 습득한 역량, 이것을 과연 이 농협에 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설정을 해주셔야 이걸 기반으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력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만 과거에 소재를 물어봤을 때에도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소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관성 있는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리니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맡았던 주요 업무와 성과와 습득 역량, 이 직무에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꼭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고민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잘 되어 있다 보면 자기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단순히 저는 책임감이 강한 누구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태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이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이력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나의 강점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사 도입부에 나는 이 조직에 적합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만한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조직, 어느 직무 지원자 1번입니다.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인사를 처음에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무 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유 역량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1번, 2번, 3번 등의 이력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과거에 가장 내가 성과를 내봤다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성과를 제시하는 게 그 다음 문장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량을 저는 만들어냈듯이 입사 후에 더 나은 생산성 있는 이런 성과를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여기에 대한 부분을 티키타카를 하면서 면접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 형태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이력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역량이 저의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가장 발휘했던 저의 메인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입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꼭 수행하여 지원 기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시면 기본적인 자기소개는 끝나겠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굳이 엄청나게 힘을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기소개 이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를 여러분들이 꼭 예상하시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지원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와 다릅니다. 지원 동기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판을 짜두는 것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이 조직은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이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최근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듯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등등 이 조직의 매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해주셔야 이 조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런 답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역량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단기적인 관점의 목표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고객의 이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형태면 내가 막아주셔야 되고요. 또는 잘 모르는 고객층들을 또 경쟁사와 비교하여 최대한 나는 유치를 해보겠다. 신규 고객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해왔듯이 성과를 또 만들어냈듯이 이런 근거로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셨다. 개인의 발전 또 조직의 10년 후 등등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개인적인 궁극적인 이 삶의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직 안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참고로 하셔서 지원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력과 또 역량 여기에 대한 활용 가치까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음과 같은 이 팀워크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의 협업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협업과 갈등, 조직 내 성과, 또 실패, 도전 등등을 다 여러분들의 메인 소재로 하나로 묶으셔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크게 업무와 사람 간의 관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동료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이 조직의 공동 목표를 결국 달성했다. 이런 부분에 메인 소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고 또는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런 점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한 인물이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너지가 다시 창출될 수 있도록 그 업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인 성과를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다. 나로 인한 나의 변화보다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꼭 주요 메인 성과라고 꼭 강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점들이 뭐 고객의 이런 돌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동료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촉박한데 업무량이 쏠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원관리 능력을 강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항상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 방식을 택했고 동료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자 이끌어 주셨는지 개인 중심보다는 항상 고객 중심의 성향 또 조직 중심의 성향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직업윤리가 또 빠지지 않죠. 이런 원칙이 있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 지켰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사소하지만 소신껏 내가 만들어냈던 나의 이런 행동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활용도 높게 만들어 두시려고 하면 이 업무의 효율화를 원칙을 지키면서도 만들어냈던 소재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다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 원칙을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인지를 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효율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가장 메인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서의 나의 이런 캐릭터와 또 성과들을 잘 엮어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일상도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뭐 개인적인 어떤 부모님의 직업이나 어디에서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관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요. 조직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농협의 인재상 이런 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개인 스토리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소재는 과거에 나의 단점이었으나 이제는 장점이 된 이런 터닝 포인트로 인하여 어떻게 나는 변화를 했는가 또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가 이런 점들을 가장 의미 있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단 도전적으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되고 꾸준히 실패를 또 극복을 해 나가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끈기 있는 자세가 누구나 필요할 거고 조직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왜 보느냐 하나의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떻게도 해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조직에 와서도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역량도 발전하고 이런 태도까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조직에서는 필요한 사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항상 재도전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무언가 남들보다 해보자고 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점으로 인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돌려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동료와도 일을 하고 또 만나게 될 고객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사고, 이런 부분을 묻는데 대부분 다 무리하거나 좀 억울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께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고객층의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가능하면 내가 만나게 될 이 고령층과의 스토리가 있으면 좀 괜찮겠죠. 무리한 요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볼 것인지, 또는 이 상사의 어떤 부당한 지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상사가 나에게만 업무를 주는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면접에서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는 이런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점으로 좀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쭉 이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할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포부, 그리고 이런 초심, 지금의 마음가짐을 진정성 있게 어필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합격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할 말 이전에 모든 결정은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말까지 한번 연습을 하시면 면접 준비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정리가 쭉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실전이겠죠. 최종적으로 비언어, 나의 억양, 나의 태도, 이런 점들을 보는 과정이 마지막에 있어야 합니다. 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해봤자 이 알맹이가 탄탄하지 않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을 채용할 만한 이유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쭉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진홍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점들을 차분하게 정리도 하셔야 되고, 방향 설계, 그리고 답변 첨삭과 피드백 방향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을 또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소서 단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렸듯이 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진홍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지만 솔직히 더 많이 만나는 분은 진홍에서 이직을 하려는 분을 훨씬 더 저는 많이 만납니다. 이탈률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탈을 최대한 여러분들은 안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신입이기 때문에 가셔야겠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잘 살려서 이번에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지역마다 최대한 TO를 다 차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최종 승리를 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